그러면 오늘 유관순은 허구인문이다 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박근양 선생님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근양 선생님께서는 1952년 충청남도 대전시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펼쳐볼 이 저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축사 여러분에 대하여 일단 해설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또 본인의 의견까지도 제기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여러 가지 뭐 절차 같은 건 다 생략하고 이 토론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현대사를 잘못되어진 또 부풀려지고 왜곡된 부분 이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뭐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도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민중은혜도 생략해달라고 저자께서 하셔서 생략하고, 그럼 일단 제 사회자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억지로 맡게 된 저는 국가교법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윤기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자이신 박근양 선생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박근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어르신들 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는 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그 마무리 때 그때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뭐 자유발언 시간도 잠시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사하러 이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선생님 계시는데, 일단 권우정 선생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순서를 바꿔서 우리 조국통일 범민정연합 남측본부 부의장님이신 노수희 선생님께서 첫째 축사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축사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제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파들이 조작한 3.1 독립운동 만세의 유관순 영웅, 유관순은 허구 인물이다! 라고 박근창 선생님은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박근창 선생님이 그동안 왜 어째서 이걸
조사를 했는지를 낱낱이 이따 말씀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장 선생이 세상에다 공인된 유관순 열사를 허구라고? 야,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늘 캐시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박장 선생을 만날 때마다 박장 선생의 그 열배를 듣습니다. 가만히 문건을 보고 보니까 이 되게 할만하구나. 과연 이런 분이 역사학계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의 이 책자를 쭉 보면서 역사는 이래서 살아가고 발전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오늘 박장 선생이 할 얘기, 진짜 나는 과연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독립운동자 사이에서 얼마나 알고, 친일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힘있는 그런 철저한 시간이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박희상 선생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모든 가정사를 저버리고 자녀와의 해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흡출되어 10여 동안 역사를 올바로 잡기 위한,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한 독립투사들이 그 의를 진짜 다시 한번 새기고 역사 앞에 받기 위해서 우리 박장 선생님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다시 한번 책자를 철두철미하게 가정 속에 새기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동의가 된다면은 다음 출판 정식으로 출판할 때에 그때에는 같이 연맹을 해서 역사학계에다가 제출하고 정부 여기서 기능과에다 제출하고 각계 기관에다가 같이 연맹해서 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대사는 더욱더 이분께서 유명하게 된 동기가 바로 밑동산에 있는 애기봉탑, 등탑, 철거 투쟁, 이것을 그야말로 이 파쇼 권력에 대항하고 싸우면서 정말 그 밑동산 주민들과 또 김포시 시민단체 연합, 또 서울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투쟁해서 쾌거를 얻으신 이 엄청난 이 승리의 이 쾌거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이정 목사님 나오십시오. 여기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제 서울에 그 양실수 의원에 막년에 참석했다가 김포로 가는데 서울보다도 김포는 완전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밑동선 들어가는데 애를 먹어가지고 이 자리에 못 나올 뻔했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 저기까지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사로서 이런 왜곡된 친일 기독인들의 행태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분노가 끓습니다. 뭐 기독교라는 게 예수가 가르친 것은
도를 가르쳤지만 실행하는 놈들은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가 강도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오늘날에 부처를 섬긴다는 사람들은 강도들도 많고 도둑놈도 많습니다. 역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가 보면은 피로 얼룩져 있고 또 때로는 그 피로 얼룩진 하등 종교인들을 규탄하기 위한 저항 세력들도 생겨서 해방신학도 만들어지고 민중신학도 만들어졌습니다. 해방민중신학을 통해서 이 땅의 예수는 바로 민중들이다. 민중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싸우면은 좌파신학으로 또 분류받기도 하고 그런 목사들은 뱀방으로 쫓겨나고 가톨릭교도 역시 마찬가지 해방신학을 외치는 신부들이 있으면 정의구현 사제단의 신부님들은 소위 이 주임 신부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그럽니다. 그것은 신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 가톨릭 또는 불교, 신교, 불교까지 일제 총독부에서 객탁을 시켜가지고 결국 모든 종교인사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에서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목소로 된 고문장을 걸어서 갈 정도로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 투쟁도 하고 했지만 그이가 일제 총독부에 다 머리를 굴리고 그들의 신사참배,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친일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 땅에 반쪽알이 예방이 될 때 그들이 이 땅을 또 주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또 종미 기독교인으로 변했고 그들은 오늘날 소위 태극기 부대의 주축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하나 열었습니다. 뭘 열었느냐 하면은 대행교회들, 한국 기독교 또는 불교, 천주교가 종교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72년 동안 종교인들은 세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세금 없이 살라고 했던 것은 단지 수입 없이 저희 교회를 이끌고 절을 이끌고 나간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일종의 봉사자로 바라봤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시켜줬는데 오늘날 대글 같은 집들 또는 빌딩이라도 뭐 수십 층 되는 빌딩을 소유한 그런 교회들이 목사가 아니라 기업인 형태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역사적인 행위, 즉 박근혜 구출작전이라든가 전두환 구출작전이라든가 이들이 다 났습니다. 돈을 이들이 냅니다. 제가 휴전선을 살면서 전단살포 반대 또는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을 10년 동안 벌이면서 그들과 싸웠을 때 나오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원금이 나왔고 소위 이 친일 종미 했던 교회 목사들로부터 돈들이 나왔습니다. 그 돈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준다. 택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인들 세금 과세 원칙대로 해야 된다.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외쳤는데 많은 언론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자들이 돈 많은 목사들에게 목을 메고 있는 기자들이 종교계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방송 CBS 노컷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종일 뉴스에 저희들이 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유관순은 허구 인물이다. 당시에 친일을 했던 수많은 기독교 친일 분자들이 다시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적을 세탁을 해야 됐고 그 세탁을 한 것이 유관순이라는 기독교인을 조작으로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앞장섰다. 민족 이사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조작, 역사 조작에 앞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장 선생님이 이 사실을 처음에 고백할 때 저도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이 주장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남북으로 동시에 또는 일본까지도 유관순은 독립투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모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번에 책을 출판해서 책을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유관순을 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친일 인사를 치고 친일 인사를 친 것이 종미 인사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주의자들이 오늘날 종리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리주의자들이 치는 것은 바로 유관순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받들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장 선생님이 상당히 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차원으로 이 운동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고 양심적 기독교 목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친일 기독교를 진상규명하는데 양심적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친일파들이 조작한 3.1 독립 만세운동의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도리어 친일 기독인이 조작한 만세운동의 영웅 이렇게 바로 직선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향림교회는 친일 기독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민족 기독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오염된 역사이고 조작된 역사라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유관순이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깨부숴야 됩니다. 문화발로 잘 걸은 걸 밟아서라도 그 역사를 깨부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고 종미를 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장 선생님이 외롭게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많은 동료 문인들과 그리고 진보 지식인 문인들, 이 땅에 역사를 아파하는 동지 문인들, 동지 목사들과 함께 이 일에 뛰어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근장 동지가 같으면 정말 우리 시대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다시피 이 동지의 경력을 보시면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화원으로 아파트 경력 이렇게 전진하면서 1977년도에 인력 4.12 정당인 통일사회당에 입당을 하시고 그로부터 쭉 40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이가 도작이다. 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가 묵묵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대화를 해보고 이 저서를 보니까 저서의 자료가 굉장히 강금하게 공식적으로 아주 변한데 누구도 이 유관순은 조작이다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관순의 아버지가 유중건인데 이걸 좀 제가 건설건자 그 호적에 유관순이 없어요. 이보다는 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인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도쿄대학 역사과 학과 출신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범죄 연구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정치본 유관선이 없고 절도범 유관선이 있더라.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시기와 그 장소 비슷하고. 그래서 참 저도 지금은 이제 한 90%까지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에 사실은 우리 남한에는 정권이 3개나 있었어요. 첫째, 미군정. 이승만이가 해방되자마자 10월 26일 날 하지 운영회를 같이 타고 하지하고 다 도쿄에 와서 뭐 호텔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자는데 거기서 장차 한반도에 대한 남한에 대한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대짜고 맞짜고 다 해가지고 그래 김포공항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승만이가 뭐라고 했느냐, 뭉치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개 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의 비정부에서 외국에 의해서 위임 통치, 루스했던 위임 통치를 주장하다가 임시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고주택하고 연인하고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은머리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또 이승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서 정부에서 스티븐스라는 공무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이 우리 집을 보니까 다시 고종이 돼 와서 또 정치 공무원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리 교포가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일본이 한국을 먹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장인한 전명은 두 의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대화가 이게 참 기가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치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권총으로 두 분이 처치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영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유학하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포가에서 이승만이한테 가서 좀 변호를 좀 해달라 했더니 이승만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어떻게 했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냐, 그래서 거절. 그리고 또 정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원영 선생의 건국동맹이 이제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운동하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인공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사람이 이미 미국 군대가 오기 전에 전부 다 아베 총독과 엔도 총감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다 알려줍니다. 제일까지 석방시고 이게 진짜 정부는 이거 건국준비원회 이 인공이 이것이 진짜 정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이끄는 이제 해방되자마자 상해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하지가 전 군용기를 타고 비행장에 내리는데 느닷없이 탱크가 6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김구선이 이거 타라. 탔습니다. 뭐 밖에 아무도 보지도 않고 과장 포라고 낸 거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성하게 운영하는 결정이 경기도장에 갖다 집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새 정권이 섰지만은 이 군정이 미국은 주구장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카이로 테헤란 야탄 회담을 통해서 계속 시타 통치. 왜 시타 통치냐? 시타 통치를 해가지고 식민지로 전환하다. 그래서 군정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타 통치. 그 시타 통치를 무소호 3장에 의해서 시타 통치를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10년 시타 통치, 소련은 5년 휴후견. 이래가지고 논리상으로 몰려가지고 미국 대표는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국으로 소환해버렸어. 그리고 5년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때 북한에서도 시타 통치 이거 주장해야 된다. 그래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운현 선생부터 이제 시타 통치를 5년 후견으로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좌우익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가 어떻게 했느냐? 시타 통치를 주장한 건 소련이다. 미국은 시타 통치 주장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오버를 내가지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이승만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시타 통치 전국이 가지고 안 되니까 유엔 감시하에 분단 선거를 해야 된다.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승만이 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6월 3일 정업 발언을 했습니다. 분단선거한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왈칵 뒤집어졌죠. 이래가지고 그러한 친탁 반탕 분단 선거 이 전국에서 좌우에게 갈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좌익은 투쟁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1차 때부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익은 한민당을 위해서 이승만이는 아무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대항한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일제 때 그 친일하고 거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대항한 이데올로기가 하나 필요한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조작 사건입니다. 그 기독교의 본산이 어디냐? 이화대. 그래서 교사하고 친일분자 신봉주하고 박인대하고 신봉주하고 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조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해방 직후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마다 교회마다 마을마다 유관순 영화를 틀었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그 유관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유관순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미국의
식민이 통치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통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유관순에 대해서 이런 저국에서 이 박근창 동지가 가츠다 하는 것을 내세운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원시시대 때 불을 발견한 이상으로 용감한 그러한 동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근해 정권이 국가 국정교과서 조작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가 우리께 그 정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갖다 놓고 계속 저따오짓을 하고 있고 지금 평창 평화올림픽을 해가지고 이건 남북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놈들이 지금 길이 저르고 저 지역에서 허락을 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허락을 해야 평화올림픽을 하고 북에서 선수만 내려올 게 아니냐. 이게 뭐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우리나라 군사 정권이 있습니까? 작전권도 없는 일나라에 이게 참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미국 가서 빌고 중국 가서 빌고 군사정시 왔다 갔다 이게 되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정치해야 됩니다. 촛불 정신이 어떤 정신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데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저자이신 박근창 선생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우라고 합니다. 저도 뭐 역사 책도 적어하고 조금 근현대사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읽었고.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오. 예, 굉장히 소리가 약하나요? 바짝 대고 바짝 대야죠. 그렇군요. 전화를 크게 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전화를 크게 해주시라고. 네. 뭐 가끔 우리 박근창 선생님께서 유관순 씨 얘기를 하길래 이 얘기는 듣고 좀 더 책을 쓴다 그래서 빨리 책에 나와서 한번 읽어봤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출판기념회를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책을 갖고 와서 정독을 할까 그럽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상한 거는 있었어요. 원래 제2조부님이 3.1운동 때 조그만 시골에서 만세운동을 주창을 하셔가지고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 경찰의 군경한테 잡혀가니까 그 청중들이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이 경찰서로 가가지고 몰려가서 석방해라 그 의사님을 석방해라 이렇게 막 몰려가서 저거 하니까 경찰들도 막 당황해가지고 총을 쏘아가지고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 조부님도 송치돼가지고
1심에서 그 죄에 10개월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일본 애들도 굉장히 그 사법은 저거였고 실질적으로 그 시위, 집회 이거의 자유인데 그래도 일제시대지만 10개월을 때렸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10개월을 갖고 검사도 공소하고 저 변호사 측에서도 무죄라고 공소하고 그리고 2심에서 최종적으로 1년 6개월을 받아가지고 1년 6개월을 사셨어요. 근데 유관순 열쇠라고 저도 이제 쭉 들어갔는데 그게 시위를 주도를 하고 그런데 10년씩이나 받았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했습니다. 지독하게 그 형평이 안 맞는다. 게다가 미성년자인데도 그렇게 심하게 때렸구나.